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국제정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정말 이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 중 하나로 이번 117대 의회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밥 메넨데스 상원 의원이 한국 대통령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내 주목됩니다. 한미관계 정말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게 된 민주당 사선 상원의원 밥 메넨데스 의원이 현재 시각 1일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놓고 심각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 주목됩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시진핑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대단히 실망스럽고 우려된다 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중공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전체주의를 자국은 물론 세계에서 확산시키고 있다. 문은 시진핑을 띄워주기 위해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문이 중공의 가치가 우리 미국 그리고 세계가 공유하는 가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를 바란다 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또 우리가 이러려고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의 방어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성토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인권을 준수하며 국제질서와 법치, 공정하고 개방된 시장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짓을 본다면 한국이 역사의 어느 편에 서고 싶어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외교 분야 최고의 인사의 이 같은 발언은 공식적인 외교적 발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발언인데요. 최근 미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등의 움직임 등과 고려해보면 지금 한미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밥 메넨데스, 민주당이죠.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되어서 상원 외교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과 조선일보가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그 사진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조선일보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1월 26일 시진핑에게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진심으로 축하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중국은 아주 전체주의적인 나라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 전체주의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다. 즉 이제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이런 데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거 이제 화웨이나 TCL 같은 중국 가전제품 그걸 이용해서 백도어 심고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그런 식으로 공작하고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5G 네트워크 같은데 이제 일부 회사가 화웨이 제품 쓰고 있다는 경고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런 나라를 지금 따라가겠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여기 이 말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즉 미국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인권을 준수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은 민주주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한국은. 그리고 인권을 준수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말이죠. 국제질서와 법치, 공정하고 개방된 시장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국제질서와 법치를 지금 안 지키는 것 같다. 한국은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공정하고 개방된 시장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은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가깝게 가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밥 메넨데스도 중국을 중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중국 공산당 CCP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이 이런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6.25 때 그렇게 3만 명 넘는 전사자를 내고 엄청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원을 투입해서 한국을 지켜주고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자원을 투입하는 거 아니다. 니들 이렇게 배신하면 안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2월 말에 미국 상하원에서 초당파,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따지지 않고 초당파가 합동으로 해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하죠. 여기에서 아마 대대적인 성토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자, 이렇게 되면 자칫 우리나라는 인권 탄압국으로 명시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김여정이가 한번 지시를 하고 나니까
그 김여정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인권 탄압하는 국가가 돼도 좋다는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뭐 이 현 정부는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이 오면 마치 한미 관계가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 왔는데 이건 뭐 잘 되지 않겠네요. 차라리 트럼프 시대에는 폼페이오나 이런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 문 대통령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는 모르겠는데 이 바이든 정부 보면은 이 북한 오히려 더 때릴 것 같고 또 한국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중국이 도대체 한국을 얼마나 지켜주는지 우리 정부 똑바로 보길 바랍니다. 저는 결코 중국이 우리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더 척을 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핵폭탄을 한국 정부가 마련해냈죠. 바로 그게 국방백서입니다.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화시키는 등 일본과의 관계 악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 정책위의장 입에서 일본을 주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2월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추적 표현이 또 빠지고 일본과의 관계를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바꾼 것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고 미 국방부와 국무부 역시 한미일 삼각 협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공식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 같은 날 일본이 추적이라는 인식을 가진 듯한 발언을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면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원전 건설 추진을 이적 행위라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꺼낸 한일 해저터널 건설 추진 주장이야말로 이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 해저터널이라는 것이 한국보다 일본을 위한 정책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집권 여당 최고위 인사의 이런 발언에서 과거 김일성이 했던 가근 전술이 계속 아른거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국방부에서 지금 나왔는데 2년에 한 번씩 나오죠. 여기에 일본을 이웃 국가로 표현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뭐 핵심 협력국, 우방국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이웃 국가. 아니, 우리 이웃 국가가 어디입니까? 북한도 이웃 국가죠. 중국도 이웃 국가죠. 일본도 이웃 국가죠. 이웃에 있으면 다 이웃이죠. 그런데 그 이웃 국가 중에서 적이 있고 중립이 있고 아군이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사를 떠나서 현재 국제정치적으로 또 군사안보적으로 우리의 아군입니다. 왜냐?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우리 동맹국은 딱 미국 하나뿐입니다. 우리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1급 동맹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그 전부 다 우리 한국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지들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는 그 돈에 그걸 전체로 우리가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출돼야 되겠습니까?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마련해야 돼요. 그 유엔사 보급기지를. 그걸 일본이 수십 년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 국가. 그랬더니 당연히 미국 국무부, 국방부에서 우려를 표시를 하죠. 한미일 삼각 협력만큼 중요한 건 없다. 한미일 삼각 동맹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뭐 일본하고 동맹 관계가 아니니까 삼각 협력이죠. 자, 그렇게 우려를 내는데 이 2년 동안 지금 이 일본에게 뒤로는 굽신굽신하면서 뭔가 한번 다시 한일 관계 잘해보려고 뒤로는 굽신굽신하면서 앞으로는 선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 자들, 또 거기에 부하내동에서 어떻게 한번 이 국방부에서의 최고 핵심인데 북한을 주적으로 부르느냐, 일본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게 국방부에서의 최고 뉴스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결재합니다. 최종 결재합니다. 국방부 장관, 국방안보 지키라고 군인을 바로 앉혔더니 이렇게 정치질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정말 한심한 작자죠. 지금 국방부 장관 서욱이.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 원전 지어주는 것을 야당
대표가 그 이적행위 아니냐? 맞죠? 적을 이롭게 하는 게 이적행위 아닙니까? 그랬더니 지금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KBS 라디오 출연해서 그 야당 대표가 한일 해저 터널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그게 이적행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해설하겠습니다. 저도 한일 해저 터널 반대해요. 왜냐? 일본의 해상물류를 부산항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부산항의 지역 경제가 유지가 됩니다. 부산에 생산시설 별로 없는데 왜 부산이 제2의 항구도시로 지금까지 제2의 도시로 남아있느냐? 바로 항구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큰 항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해저 터널에 들어오면 부산항 망해버립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부산 이 한일 해저 터널 반대합니다. 그리고 대륙에서 또는 타 대륙에서 이 아시아 대륙, 유라시아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만약에 지금 통일이 된 이후에 유라시아 관통철도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부산이 허브가 돼야지 일본의 항구도시 후쿠오카나 이런 데가 허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저 터널이 없는 것이 우리에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이적행위라고 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한다는데 이 홍익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적행위라고 했으니까 일본을 이롭게 하는 거지 한국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적행위라고 했어요. 일본을 적으로 보는 것이죠. 여당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가 정말 이 정부에 있는 정부 인사들 그리고 이 정치인들 여당 정치인들은 일본을 적으로 생각하고 북한을 친구로 생각하는 이런 자들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하고 맞습니까?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따로 해결해야 되고 우리 생존을 위한 우방관계는 별개로 다뤄야 됩니다. 그게 냉철한 정치인의 덕목입니다. 정치인이 오직 표를 위해서 여기서 내가 친일 발언하고 반일 발언하고 친일 발언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손해를 입고 반일 발언하면 내가 좀 인기가 올라가. 그래서 나는 반일 발언을 일부러 해야 돼. 일본을 더 강하게 나는 성토해야 돼. 라고 하는 자는 정치의 자격이 없죠. 정치가 뭡니까? 바르게 국민에게 정치를 혜택을 베풀으라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바른 자들이 아니죠. 우리 잘 걸러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쳐내었던 공화당을 압도적인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공화당 내의 세력 구도가 트럼프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자 반대파들의 탈당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탄핵 전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공화당이 최근 자신들에게 급격하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다시 친트럼프 성향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이에 반발하는 세력이 새로운 대안 세력을 준비 중이라고 에포크타임스가 현지 시각 2월 2일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의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1월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실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기 시작한 이후에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여론 때문인데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공화당 주류 정치인들은 악화된 여론 때문에 지지율은 물론 자신의 신변 안전에 대한 걱정까지 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로 지역구인 와이오밍에서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던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인 리즈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직후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추락했으며 당 권리당원들은 체니를 즉각 당 지도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며 조직적인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터 마이어 의원 등 트럼프 탄핵안에 찬성한 또 다른 의원들은 지역구에서의 빗발치는 항의와 신변 위협 때문에 외출할 때 경호원을 대동하고 방탄복을 입고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반 트럼프 인사들에 대한 격앙된 여론 때문에 공화당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급격히 친트럼프 성향으로 태세를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원에서 반 트럼프 그룹의 리더격이었던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읽고 잽싸게 플로리다를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이날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공손한 태도로 다음 중간선거 공천과 관련된 논의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힘을 합쳐 다음 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하겠다며 다음 선거 공천에서 트럼프 측의 영향이 대단히 커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 역시 메카시 원내대표의 트럼프 예방 이후에
트럼프의 후계자를 자처한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의 돌출 행동을 감싸고 돌기 시작했는데요. 공화당에 의해 쫓겨났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보름 만에 공화당을 다시 장악하는 모양새 반대파 의원들은 컨트리 퍼스트 팩이라는 반대파 모임을 만드는 등 공화당을 탈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임이 1월 20일 했으니까 아직 뭐 보름채 안 됐습니다. 보름채 안 됐는데 트럼프의 인기가 워낙 꺼지지 않다 보니까 이 공화당 정치인들이 납작 엎드리는 것 같아요. 트럼프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하원 의원이 공화당이 5명, 그리고 찬성을 표명했던 상원 5명, 그렇게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그 10명들 지금 완전히 지금 큰일 난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과거 뭐 잘 알던 그 딕 체니 부통령의 딸인데, 이 여자가 당권 서열 3인데, 자기 지역구에서 6에서 70%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하고 나서 지금 지지도가 10% 미만으로 떨어졌대요. 이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정치인들은 오직 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납작 엎드렸고,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비난하더니 아주 공손하게 다음 중간선거의 공천 문제를 논의를 했다. 야, 공천 문제 논의했다. 이러면 뭐 게임 끝난 거죠.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권에서는 최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천 논의를 의논했다. 자, 그러면은 정치인들 입장에서 트럼프에게 밉보이면 내가 공천을 못 받겠구나.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테일러 그린이라는 그 여성 하원 의원이 있어요. 이번에 초선인데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자기는 트럼프의 후계자다라고 하면서 뭐 나는 큐아논도 즐겨본다. 뭐 또 아주 얕은 뭐 우리가 그동안 좋아해왔던 그런 이야기는 전부 다 하면서, 자, 낸시 펠로시 같은 저런 여자는 총으로 대갈통, 머리가 아니고 대갈통을 날려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제 이 공화당에서 저 여자 너무 위험해서 저 여자는 퇴출시켜야 된다. 당적에서 제명해야 된다라고 막 와글와글 떠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꺼지지 않고, 그리고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던 자들의 지지도가 확 꺼지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가고 이 테일러 그린을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쉴드를 치기 시작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의원직 제명해야 된다 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걸 이제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같이 그랬는데, 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캠프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들은 아직도 지금 쓸 수 있는 정치 자금이 수억 달러가 있다. 통장에 돈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지금 그 지원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돈도 준다고 하지요. 그리고 저기 잘못 보이면 공천도 못 받죠. 또 저기서 주는 직접적인 돈 외에도 지금 지지도가 뚝뚝 떨어지니까 자신에게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 활동을 못하죠. 이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납작 엎드려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빼도 박도 못하게 탄핵에 찬성을 했으니까 한 그 상원 5명, 하원 5명 이들이 지금 나가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컨트리 퍼스트 팩이라는 따로 어떤 그 그룹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헤쳐모여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고, 이런 모습들 봤을 때 다시 어떻게 재기를 할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